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재밌는 뉴스부터 좀 심각한 뉴스까지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이가 마포울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갑자기 김무성이가 불출마로 선언하고 후배의 길을 터준다 그랬는데 김무성이가 마포울에서 정청래랑 붙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김무성이가 왜 그러냐면 마포울에 정청래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한동훈도 도망갔잖아요. 김경률도 포기했잖아요. 그렇다 그렇고 지금 현재 있는 지역위원장 갖고는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김무성이 지금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박진이 그 강남에서들 그 국회의원 3선을 했는데 4선인가요? 지금 서대문을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박진 자리에 누구 가냐? 용액관 중에 용액관 이원모 검사 출신이죠. 특수부 검사 출신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언론이 조용하고 국힘당원 공천이 잘 돼 보이지만요. 지금 기술적으로 은근히 하나씩 끼워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관이 어디냐?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 어떤 소리가 돌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영남 공천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남에서 지금 무소속 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출마자들이 혹시나 용액관이나 이런 애들이 낙하산 공천이 올 때를 대비해서 잠바를 하얀색으로 맞추고 있대요. 잠바를 하얀색으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국힘당의 잠바는 빨간색이죠. 무소속 연대를 꿈꿔서 잠바를 하얀색으로 맞추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힘당은 대놓고 이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는 조금 이따 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정당이라고 자기네들이 겉에서 입은 씹으려요. 민주당은 공천이 좀 시끄러워 보여요. 그렇죠? 민주당은 공천이 시끄러워 보여요. 제가 확연하게 민주당과 국힘당을 비교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까 누가 무릎 담요를 준비하라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무릎을 탁 치는 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힘당은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반발이 없어요. 현재까지. 근데 민주당은 뭐만 하면 반발해요. 왜 그러냐면요. 민주당이 더 민주정당이라는 뜻입니다. 국힘당은 반발했다간 죽어요.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그죠? 그냥 입을 틀어 막아요. 뭔가 반발했다라고 하다가 저 혹시 저희 캐비넷 열까요? 아이, 왜 그렇다고 또 지금 캐비넷을 열어? 생각을 해보세요. 응? 국힘당이 진짜 민주적인 정당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당이면 왜 반발이 안 하겠어요? 왜 반발이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공천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틀막 공천이에요. 이틀막 공천. 카이스트생이랑 진보당 의원들만 이틀막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쳐내고 김기현 쳐내는 거 보면 찍소리도 못 하잖아. 그냥 입을 그냥 무슨 불만만 얘기하면 입만 막아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공천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할게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 쫄지?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의 그 하위 10%에서 20% 뭐죠? 그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제 언론에서는 90%가 뭐 비명계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지금 하위 평가의 비명계가 뭐 90%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응? 야, 친명계가 없어. 응? 친명계 의원들이 없어, 현역에.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21대 2020년 국회는 대부분 다 친문계야. 좀 머리를 생각을 해봐. 친명계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한 다음에 친명계가 생긴 거야. 응? 지금의 민주당의 163명 중에 거의 90%는 친문계야. 응? 안 그래요? 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현직들이 대부분 친문이니까, 대부분 친문이니까 당연히 하위 20평가, 그 20% 평가에 당연히 친문이 들어가죠. 응? 아, 생각해보세요. 친명계의 현역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10명 정도 있어요? 10명 정도 있냐고. 현역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물론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은 친명은 많죠. 도전자 친명은 많아요. 근데 왜 현역 하위 20% 평가는 현직이야, 현직이니까 친명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비죠. 아니, 2020년 총선에서 우리는 친문이 아니면 반문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영찬은 하위 20%예요? 하위 10%? 이 새끼는 컷오프죠. 야, 내가 당대표 있으면 얘는 그냥 날렸죠. 허구헌날 무슨 원칙과 상식인가 만들어갖고 지만 탈당 안 하고 남아갖고 허구헌날 당대표 욕하고 허구헌날 민주당에다가 내부 총질했는데 하위 10%가 아니라 아예 얘는 컷오프를 시켜야죠. 응? 박용진 뭐 하위 10%? 허구헌날 당 잠바만 파란색 입고 앉아있고 허구헌날 나가갖고 민주당 욕만 하는 새끼들, 걔네들은 왜 10% 20% 그냥 컷오프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에 속지 마세요. 제 말 딱 들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쵸? 왜 현직 하위 20% 안에 친문이 대거 등장하냐? 친명이 없어. 친명 해봐야 정성호, 박찬대 이런 몇 명밖에 없어. 여러분들 손꼽아봐 몇 명이나 돼요. 예전엔 다 친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당대표랑 함께 친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빨갛지도 않은 것 같고 무슨 하위 90%의 친문 공천 학살. 야, 민주당은 원래 2020년 총선은 다 친문이었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쵸?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당 위기를 얘기합니다. 위기 맞아요. 왜 위기가 맞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 위기는 오지도 않았어요. 왜? 아직 제대로 된 컷오프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대로 된 이제 컷오프, 당신은 컷오프 됐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가 넘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넘어야 될 상황인데 오게티는 있어요. 어떤 오게티가 있냐면 저는 좀 그 시스템 공천이건 어떤 이재명 당대표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공천을 하든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공천은 지금 여기저기서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이나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재명과의 거리감이에요.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재명과 먼 사람이다. 지금 공천의 기준이 이재명과 가깝냐 먼냐 이걸 갖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계속 뭐 사당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민주당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1차적으로 위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공천이 컷오프 됐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도 어제까지요. 이거 좀 아닌가. 저는 좀 이재명 당대표 너무 잘못하고 있다. 몇 가지 잘못하는 건 있어요. 근데 야, 이거 이렇게 자꾸 그냥 경선 붙이면 될 걸. 경선 붙이면 될 걸 왜 이렇게 단수 공천을 하고 왜 이런 불협화음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도전자들 중에 친명이 많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죠? 현직은 친명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전자들은 친명이 많아요. 누가 봐도. 왜 친명이 도전자들이 많냐? 이번에 이제 주류의 교체를 이뤄야 되니까 친명이 많은 거 맞아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이렇게 경선보다는 어떤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이나 컷오프를 시켜갖고 그 지역에 넣으려고 하냐면, 친명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도가 없는 거야. 물갈이를 하고 싶어도 이 사람 우리만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람은 정말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내서 만약에 박용진이랑 붙이려고 하면 인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경선에서 깨지는 거죠. 이게 가장 지금 이재명의 딜레마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친문 의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박들을 날리기 위해서 좋은 친명의 후보들을 집어넣으려 그래도 현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인지도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갈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진과 정봉주가 붙는다. 그쵸? 지금 박용진이랑 정봉주랑 붙잖아요. 정봉주는 그나마 인지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박용진한테 밀린단 말이야. 그쵸? 정봉주는 인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한테 밀린단 말이야. 그만큼 그 현역이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일을 볼 때는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박용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날려야 된다라고 90% 이상이 나올 거야. 그러나 그 지역구에 가면 달라요. 그 지역구 가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 박용진이가 지역구 관리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을 싫어하는 민주당 전체의 90%의 마음이 거기에는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갈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기존에 있던 친문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 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면백 우리 공관위원장이 이나 여기저기서 현직을 빼고 경선을 돌린다, 괜히 의심받을 짓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욕 먹겠죠. 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만약에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고위공직자를 했던 사람들 중에 대선 패배의 어떤 정권 재창출에 책임을 묻고 불출마를 만약에 종용한다 그러면 그게 일관적으로 적용돼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비가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반박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반박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조중동의 기사를 이렇게 봤더니 이재명의 사당화라고 하면서 이재명 주변엔 희생 없고 친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데요. 친명 정치인 몇 명이 없어요. 희생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봐도 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이재명이 예전부터 주류였으면 이재명 주변이 희생하는 게 맞아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의 주류를,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친명계가 주류였으면 친명계가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가 먼저 희생을 해서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혁신 공천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친명계는요, 대선 이후에, 대선 때 사실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친명계가 희생을 합니까? 어떤 희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언론들의 이 잘못된 프레임. 예전부터 친노 친문이 20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주류잖아요. 희생은 주류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됐다 그래서 친명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류의 탄압입니다. 주류가 친문인데 아직도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에요. 가장 많은 의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은 주류가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공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응?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민주당의 주류였으면 이렇게 공천에 반발도 없을 뿐더러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서 너도 나도 희생을 하겠죠. 응? 아니 무슨 희생할 사람이 있어? 기껏해야 박찬대? 또 누구? 몇 명? 몇 명이나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명은 몇 명이나 있어요? 원래 친명이 어딨냐고. 진중권 좀 까주세요. 누군지 몰라요. 진중권이. 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원래 친명이 몇 명이냐고. 다 친노 친문이었다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주류 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청래가 반문이었냐? 정청래도 친문이었다가 이제는 친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시끄러울 것 같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기득권 주류의 교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주류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위 공천 20%, 하위 20%의 현역에 해당되는 사람도 당연히 지네가 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지네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쵸? 이제 이해가 가죠. 이재명이 무슨 밀실공천, 학살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배지 다 달고 있잖아, 이 새끼들아. 니네가 배지 달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아 밑에서 컷오프를 하위 20%를 하려 해도 만약에 이제 친명계가 민주당의 주류여봐. 하위 20%의 친명계가 제일 많지.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응? 니네가 다 배지 갖고 있잖아. 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민주당에 그러면 제가 이런 현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여러분들 이제 안 좋은 그림자가 있어요. 선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도 싸움이에요. 우리 시청자만큼은 그 구도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민주당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은 그림자가 점점 오냐면요. 민주당은 이제 비례 연합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거가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비례 연합에서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고 민주당이 이제 공천 잡음이 삐그덕거리다 보면 이게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이재명 심판론으로 가요. 저는 그거를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비례 연합에서 삐그덕거리면서 이재명의 어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분열되고 사실상 벌써 낙지파와 민주당의 탈당파들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비례 연합에서도 이탈 세력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보다도 이제 민주 진영이 4분 5열 돼서 정권 심판론의 대열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조심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선거를 보면요, 늘 2016년 그때도 박근혜가 선거는 사실 대패했어요. 그때 그 옥새 들고 나르새 있던 김무성 기억나죠? 그때 저쪽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진박이냐 했다가 나중에 찐박이냐까지 가요. 그렇죠? 진박이냐로 시작했다 찐박이냐까지 가요. 지금 국힘당이 다 그 상황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조금만 정비만 제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게 뭐냐면 2016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선거는 민주 진영으로 넘어왔어요. 진박으로 시작해갖고 찐박 간별사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국힘당은 선거를 좌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처음에 윤핵관이냐로 시작해갖고 용핵관이냐, 검핵관이냐까지 갔어요. 지금은 윤핵관은 아주 권력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윤핵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죠? 처음에 윤핵관 하면 굉장히 윤석열과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하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것 같았지만 윤핵관은 이제 3순위예요. 윤핵관, 용핵관, 검핵관, 제일 위에 누가 그랬죠? 김핵관. 김건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제일 위는 김핵관.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돼요. 진명이냐 찐명이냐 이걸 자꾸 언론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진명이냐 찐명이냐 하고 하면서 요거를 가장 언론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비례 싸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용인이는 주접 떨지 말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냥 비례 연합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지. 지금 용인이 뭐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김영주 의원 어제 민주당 탈당했다니까 거기에다가 여론조사하고 앉아있대요. 그딴 양아치 짓을 하지 말자, 용해인이. 어? 지도 양심이 있는지, 지도 양심이 있는지 비례 2번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어제 김영주 의원님 탈당 선언을 했지, 아직 탈당은 안 했어요. 탈당 선언을 했지, 탈당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민주당 그 불난집에 걷다가 여론조사 돌리고 앉아있고, 진짜 그냥 비례 한번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바닥부터 다시 민주당 평당원으로 가입해갖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든가. 생 양아치 짓을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걸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좀 방송을 할게요. 낙관론이에요. 낙관론. 민주진영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한 낙관론이 팽배했었어요. 200석, 220석까지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낙관론이에요. 선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윤석열은 연일 관권 선거에 버금가는 전국을 휘저으면서 마구 공약을 선심을 쓰고 앉아있고, 조중동과 언론은 일제히 아주 국민의힘은 공천이 잘 되고 있고 아주 조용한 정당같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고, 가장 우리 민주시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근거 없는 낙관론이에요. 근거 없는 낙관론.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쇄신을 하려면요, 인적 쇄신이 먼저예요. 어차피 한번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 대신 이재명 당대표한테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컷오프를 시키던 난리든 그 통보를 먼저 받으면 자기는 몰랐다고 할 일이 아니라 예우를 해줘야 돼요. 예우를. 이재명이 지금 컷오프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들에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보장해 준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최소한 당대표로서
아무리 수박 소리를 듣고 비문이건 자기와 적대시했던 사람도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찾아가거나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왜? 이재명은 줄 게 없거든요. 이재명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공관위원장이 발표한 거지 나는 몰랐다. 이거는 이재명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컷오프를 하든 모든 건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하더라도요. 책임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컷오프 되는 분들도 저는 예우를 갖춰줘야 된다. 그런 생각. 왜 그러면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응? 그렇게 그리고 낙관론을 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여튼 민주당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 그나마 총선이 한 50여일 남아서 그쵸? 총선이 아직 한 50여일 남아갖고 민주당이 아직 반격의 기회는 있죠. 이게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러면 더 위기감이 클 거지만 이미 그 어떤 기회는 많아요. 근데 제대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비례 정당도 어떤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야만 3월 첫째 주 정도는 될 겁니다. 늦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선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대 본부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드급 선대 본부장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 이기는 선거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기는 선거를 할 때 분위기를 보면요. 지지자들은 이미 뛸 준비가 돼 있는 선거였어요.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신나는 선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지역구에서 유세를 할 때만 봐도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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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뭐 민주당 사람은 정말로 그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스탠바이 돼 있어요. 지금 2024년 총선도 지지자들은 지금 즐길 준비가 돼 있고 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빨리 조기에 수습하는 방법만 있고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 이런 얘기는 저밖에 못할 겁니다. 정치는 뭐라 그랬죠? 구도와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렇죠? 정치는 구도와 프레임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마구 밥가리를 하세요. 이번에 국민의힘 찍으면 검사 정권 10년 들어선다. 윤석열 한동훈 검사 정권 10년 맞이할 거냐? 이거 먹힙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 프레임으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검사 정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검사 정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국민의힘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검사 정권 10년 겪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검사 독재 정권 10년을 맞이할 것이냐, 이번에 검사 정권 종식시킬 것이냐, 이거 먹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사람들이 검사 정권, 우리가 이승만 때 경찰 독재, 박정희 전두환 때 군사 독재, 검사 독재도 10년 겪을 거냐. 이거 여러분들 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선거운동할 때 쓸데없는 뭐 한동훈, 뭐 윤석열 한동훈 이런 얘기할 거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 검사 독재 10년? 검사 독재 10년 겪고 싶으면 입틀막 10년 입틀막 10년 겪고 싶으면 국민의힘 찍어. 입틀막 10년 겪고 싶으면 국민의힘 찍어.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 비례대표 선거의 문제 이런 것도 좀 잘 해야 되고 민주당 내일이 좀 여러분들 고비예요.
내일 이제 국회가 시작되죠. 내일 이제 임시국회가 내일 개원이 되는데, 내일 이제 임시국회가 끝나고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 내일 의원총회가 있어요. 의원총회.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주요 의제는 뭐냐면 비례연합정당의 진행 상황 보고예요. 비례연합정당의 의원 상황 보고인데, 내일 분명히 이제 공천 잡음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친문 홍영표를 중심으로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거, 서두에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 꼭 그 얘기를 쓰십시오. 민주당에서 하위 20%가 친문이 많은 이유는 니네가 다 배지 달고 있잖아.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예? 그걸로 돌파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 친명이 90% 배지 달고 있었으면 친명이 하위 20%에 제일 많았겠죠. 그러니까 내일 어떤 홍영표를 중심으로 계속 자기네들이 모임을 한다는데, 한번 지켜보면 되고, 결국은 본인들도 그 책임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물갈이가 필요한지 그 스스로들이 입증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박용진 하위 10% 통보했다고 비명 죽이기다? 말도 안 되죠. 박용진은 사실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김영주 부의장의 하위 20%에 속했다는 거는 저는 김영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언급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박용진은 제명시켜야 될 사람 아니에요? 윤영찬도 사실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 동작을 이수진 의원을 빼고 그 지역에 추미애 전현희를 전략 공천설이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렇다 그러고 또 이수진 의원은 이재명 얼굴로 총선 못 이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재명 없으면 총선 못 이기죠. 이재명 없으면 총선 못 이기죠. 근데 이거는 이수진 의원도 오버한 거고, 동작을 자기 지역구에 자기는 빼고 추미애랑 전현희를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열받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민주당이 좀 조심해야 돼요. 응? 그쵸? 좀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이수진도 잘못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이수진 빼고 추미애 현직 자리에다가 추미애랑 전현희를 돌려버리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기는 경선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민주당 현역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는 다 이름들 있잖아. 이수진도 이름 있고 추미애도 이름 있고 전현희도 이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경선 붙이든가. 그쵸? 나도 왜 경선을 안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응? 아니 이거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또 내관이 있냐면 강동구의 진선미 의원님 지역구에 전현희 전략 공천 소리가 있어요. 진선미 의원 지역구에 전현희 의원 전략 공천설이 있어요. 강동구에. 그냥 나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출마 지역에 전략 공천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괜히 계속 싸움 나잖아. 그냥 지금 불출마된 지역구에
전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좀 한 군데 좀 내려 꽂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요. 왜 그러면 추미애 장관님도 억울하게 너무 악마화돼 있어갖고 추미애 장관님은 서울에서 인기가 없어요. 진짜로. 추미애 장관님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추미애 장관님은 서울에서 돌려봐야 별로 이기는 데가 없어. 추미애 장관님은 지지자들한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좋죠. 근데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언론들이 추미애 장관님도 악마 시켜놨잖아.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현주가 과거에 탈당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과거에 탈당을 한 이현주한테 페널티를 안 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전략공천을 준대요. 그것도 임종석 의원의 중성동구 갑에다가 전략공천 설이 있어요. 아니 그냥 경선 붙이면 안 되나? 어? 아니 나 진짜 임종석이랑 이현주랑 그냥 만약에 하면 그냥 경선 붙이면 안 되나? 응? 인지도가 없는 애도 아니잖아. 응?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응? 아니 이현주가 도대체 민주당을 위해서 뭘 했다고 전략공천을 주냐고. 솔직히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아요? 어? 아니 이현주 요즘 한동훈 비판하고 윤석열 비판하고 좋아요. 잘하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이현주가 뭘 했다고 전략공천을 주냐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발할 수 있는 기미를 좀 안 줘야 되는데, 어? 난 좀, 그러니까 물고 늘어질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정말, 어? 물고 늘어질 여지를 좀 안 줘야 되는데, 아니 이현주가 민주당을 위해서 뭘 했냐고. 어? 아유, 이런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탈당한 사람 페널티도 안 주고 전략 공천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아니잖아. 나니까 이런 얘기 하지.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신당은 여러분들 몇 프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조국 장관의 정당이 지지율이 유지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조국 장관님이 인재영입위원장이잖아요. 뭐 제 방송을 조국 장관님 보실지 모르지만 조국 장관님의 신당의 성패는요, 어떤 사람을 영입하냐예요. 어떤 사람을 영입하냐. 어떤 사람이 그 조국 신당에 들어가냐. 거기에 관건이에요. 성패가 달렸어요. 어설프게 교수들 막 영입해갖고 막 검찰개혁 주장했던 교수들이나 앞세움은 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1번은 뭐 하면 좋냐면 1번은 여자가 와야 되잖아. 박은정. 그쵸? 1번 박은정, 2번 이성윤, 3번 뭐 이런 식으로 4번 조국. 조국은 4번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어설프게 무슨 교수들 데려다가 한동수도 좋고, 응? 신성식도 좋고.
근데 오늘 조국 장관님은 저건 잘했더만, 그쵸? 조국 장관님이 저건 잘하셨더만, 정의당의 역할을 하겠다. 그쵸? 정의당 세게 한 방 먹었더만.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정의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 3인당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과거에 이게, 그러니까 정의당은, 뭐죠?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거기서 이제 다 헤쳐 모여 해갖고 이제 정의당으로 나왔죠. 그래갖고 그 통진당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정의당은 자기 살 길로 나와서 이제 사실 그 노동계와 뭐 시민사회계를 자기네들이 뭐 이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나왔죠. 노회찬 그 당시에 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정의당이 이제 타락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만든 정당이 또 3인당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장관님이 이제 3인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이제 정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맞아 보이고 그래서 정의당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정의당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요. 민주당은 이제 조국 장관의 신당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워낙 조국 장관이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조국하면 뭐 알지도 못하고 민주당에서 먼저 중도 날라가 조국 니콜 중도 날라가 이게 민주당의 어떤 말버릇처럼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님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현재 조국이 먼저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봐도 조국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조국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님은 신당을 차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조국 장관님의 신당이 이제 10% 이상 계속 만약에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막판에 이제 결국은 조국 신당의 지지율로 민주당 의원들 당선을 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비례연합이 막판에는 같이 합쳤으면 좋겠어요. 뭐 따로 가서 나중에 무슨 야당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보다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에 20여 명의 영입 인사를 받았죠. 그렇죠? 20여 명의 영입 인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영입한 사람이 찐명이에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정치권 얼씬거리다가 급조 친명했던 애들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치권에 어슬렁거리다가 이름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갑자기 나 찐명이야 라고 하는 이런 놈들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영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찐명이에요. 그렇죠? 영입한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얼마나 삼고초려해갖고 모셨을 거예요. 모셨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갈 자리는 결국 비례가 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결국은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사실 민주당의 개인기로 뭐 3인당이 지지세가 있습니까? 새진보 연합이 사실 무슨 지지율이 있습니까? 그냥 위성정당 욕 좀 덜 먹으려고 3인당 새진보 연합 걔네들 그냥 끼워놨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민주당 지지율 갖고만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율이 비례정당에서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나오고 뭐 녹색정의당이 한 2, 3% 나오고 만약에 그런데 반면에 조국 신당이 만약에 지지율이 막 15%가 나온다. 그럼 자연스럽게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게 조국 신당과 연대를 해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자기네 지지율이 15% 나온다 그래갖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면서 많은 의석을 요구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조국 장관님도 민주당과의 연대를 만약에 민주당이 막판에 연대를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실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는 민주당과 반드시 합당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왜 맞다고 생각하냐면 조국 장관님 신당에 어떤 현역이 갈 것이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조국 신당의 애킬레스건이에요. 조국 신당에 누가 가겠냐고 현직이. 한 석이라도 있어야지 10번 안에 들어오는데 한 석이라도 있어야지 10번 안에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의 조국 장관님이 앞번호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갖고 아무나 민주당 탈당한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그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내 배지를 바치겠다 그러겠어? 조국 신당에 넘어갈 때는 비례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조국 장관님도 그런 어떤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지금이야 연대할 어떤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10% 이상 계속 지지율이 나올 경우엔 민주당도 영입 인사들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조국 장관도 앞번호를 받아갖고 민주당 총선에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조국 신당의 이름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국 뭐 선관위에서는 안철수 신당 뭐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었다며. 그래서 조국 이름이 들어가는 정당은 안 된다 그랬다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의 미래 어때요? 조국의 미래. 그러면 저건 이름이 아니잖아. 이거는 나라 응? 조국의 미래. 응? 그렇잖아. 조국의 미래라고 하면 이름 갖고 시비 못 걸잖아. 아니 조국이 응? 나라 이름이잖아. 응? 응. 조국의 미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조국 신당에 합류를 하면 마이너스예요. 김남국 악마화 돼갖고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쵸?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지금 조국 장관, 조국 장관님만큼 김남국도 악마화 돼갖고 괜히 안 좋아져요. 이탄 의원 정도는 괜찮죠. 근데 이탄 의원님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넘어가면 좋긴 하겠죠.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우리 제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지금 뭐 제가 지금 하는 방송 내용이 만족을 못하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만 좀 우리 생각하자고요. 제가 총선 때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예요. 좀 우리끼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 심판 국힘당 타도로 가자고요. 그만 민주당 내에 욕 그만하고 저는 정말 진영주의자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선거를 앞두면 미친놈들 많이 나타나고 여기저기서 광기가 있습니까? 이럴 때 아무리 우리 안에 눈에 가시들이 보이고 보기 싫은 것들이 있어도 이제 50일만 좀 국힘당 타도에 집중을 하고 응? 그쵸? 종원이는 반 이재명 일찍 가자. 에휴, 정신을 좀 차리자. 여러분들 그쵸? 저는 정말로 한 50일 정도 내가 반 이재명이면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 앞두고 왜 나랑 방송을 했겠니 이놈아.
어? 위기 때마다 나를 찾으시는 이재명 당대표도 반명이냐? 여러분들 진짜 이번 총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못 가져가게,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덜 가져가게. 왜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대승을 해야만 이 총선에 이재명이 옳았다가 돼요. 우리끼리 싸우고 비례정당 어떻다 정말 그러다가는요, 총선 패배하면 모든 책임이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똘똘 뭉쳐갖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 너부터 정의당 함부로 까지마. 더 깐다 그러면 정의당 더 깐다 너 때문에. 정의당은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없앱시다. 왜 그러냐면 언제까지 매번 정의당 살려줘갖고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역구에서 경쟁할까봐, 지역구에서 회방 놀까봐 걱정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의당 같은 애들은 정리를 해서 선거 때마다 골치 아픈 거 없애버리자고. 난 진짜 그래야 돼. 이번에 정의당 이번에 없애지 않으면 매번 선거 때마다, 대선 때 깽판 놓지, 지역선거 때, 총선 때 깽판 놓지. 응? 정의당 없으면 민주당이 얼마나 총선 때 단일 대우로 갈 수가 있어요. 허구한 선거 때마다. 심상정 지난 대선에서 80만 표 가져가고 깽판 치죠. 그 다음에 총선 때마다 지역구에서 연합 안 해준다고, 단일화 안 해준다고 협박질하고 앉아있죠. 조국 신당이 만약에 정의당 역할을 하면 조국 신당이 민주당이랑 같이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겠냐? 나는 이 잘못된 민주 진영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지받아갖고 정당 지지율 5% 얻어갖고 비례 5석 얻은 거를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저 정의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돼. 언제까지 민주당 욕하면서 정의당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투표 받아갖고 살 생각을 하냐고. 나는 이번 총선은 우리가 정의당이 좀 깽판 치고 그래도 절대 정의당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손 내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의당을 대신할 수 있는 민주 진보 시민운동 사회 많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는 진보당도 들어와 있고, 밖에서 정의당 역할을 대신한다는 조국신당도 있고, 저렇게 사사건건 정의당은 민주당 발목을 잡았지. 그래서 국진당 이중대 역할을 했지. 언제 니네가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했어? 응? 이번 기회에 제2의 심상정을 만들지 말고 제2의 정의당을 만들지 말자고. 응? 정의당은 사실 유통기한 끝난 정당이에요. 노회찬 의원님 돌아가시는 순간 유통기한 끝났어. 심술보로 버티고 있는데 이번에 정리합시다. 그리고 한동훈이 제발 민주당 정치인들 제 방송 보면 좀 이 얘기는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한동훈이가 개소리해도 상대해주지 마세요. 이 선거는 이재명 대 한동훈의 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발 프레임 싸움에서 조국 장관님도 그만 한동훈 까세요. 응? 급이 안 맞잖아. 무슨 윤석열 따까리 새끼랑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랑 싸우고 있냐고. 계속 한동훈이가 깐죽대는 거를 반응을 해주면요, 한동훈이가 더 나대는 거예요. 응? 아니 그 따까리 새끼를 뭐하러 해요. 그냥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만 계속 외치면 돼요. 응? 그 따까리, 제가 지금 그랬습니까? 운동권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은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아유 진짜 그렇게 깐죽대는 새끼. 응? 저 새끼들은 새마을 운동했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이 새끼야 무슨 민주화 운동했냐? 그럼 난 새마을 운동했다 이 새끼야. 잘 살아보세요 이 미친 새끼들아. 자랑스럽다 그래 새마을 운동.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쪽은 민주화 운동할 때 저 새끼는 새마을 운동했어. 아침에 삽 들고 나가갖고. 응? 진짜 여러분들도 한동훈 미워도 51만 윤석열 까세요. 자꾸 한동훈이를 입에 올리면요, 이 선거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되면 안 돼요. 응? 저런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김건희의 노란하고 주가 조작한 지식구 감싸기, 검사 독재 정부, 입틀막 정부, 이런 걸로 싸워줘야지. 그 깐족대는 새끼 거는 그냥 주둥아리를 그냥 한 대 치면 되는 거죠. 무관심을 해줘야 돼요. 요즘 왜 제가 깐족대는데 아무도 댓글 안 합니까? 제가 윤석열 따까리라서 그럽니까? 응? 우쭐 지랄하고 앉아있네. 이 새끼 상대해주면 안 돼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동훈이가 얘는 지 입으로 망하는 새끼예요. 그냥 냅둬도 지가 운동권 청산이라고 얘기하죠. 지가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랑 붙는 원희룡 지역구, 이재명 당대표 지역구 인천 계양에다가 누구 투입했어요? 원희룡이죠. 야, 이 도라이 새끼야, 너는 운동권의 역사를 몰라서 그러지.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화 운동을 안 했어. 오히려 원희룡 새끼가 민주화 운동하는 새끼야. 알아? 운동권 청산한다 그러면서 원희룡이를 투입하냐? 이 도라이야? 여러분들, 원희룡이는 그래도 학생운동했던 새끼예요. 그리고 정청래 잡는다고 하면서 운동권 청산한다 그러면서 김경률을 투입하냐, 이 도라이야? 김경률도 운동권 했던 새끼예요. 응? 새마을 운동이나 청산해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허구한 날 무슨 건국전쟁이나 그런 영화나 쳐보고 다니지. 응? 안 그래요? 박정희 향수에 젖어갖고 새마을 운동이나 허구한 날 새마을 운동이나 청산을 해, 이 새끼야. 무슨 운동권 청산한다 그러면서 운동권 왜 그러면 한동훈이가 원희룡 같은 애들을 투입하냐? 모르거든. 원희룡이가 뭘 했는지 모르거든. 국힘당에는 운동권이 없는 줄 알거든. 변절자가 존나 해만다. 하태경이도 운동권이잖아. 심재철이, 하태경이, 김무성이, 걔네들 다 그래도 전두환, 박정희 그때 한관 애들이야. 김문수 이런 변절자 새끼들. 씨발 허구한 날 운동권 청산이라 그러더니 지가 운동권 공천하고 앉아있어. 안 그래요? 운동권 청산한다 그러더니 운동권 공천하고 앉아있어. 도라이 새끼들도 아니고 좀 알고나 떠들어, 이 새끼야. 한동훈은 무슨 운동했을까? 여러분들 한동훈은 운동 뭐 했을까? 헬스 했겠다, 헬스. 저기 삼두가 나왔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헬스 했겠다, 걔는. 헬스 아니면 김건희랑 카톡 존나게 빨리 보내기 운동. 그 정도 했겠죠. 그 다음에 도라이 정권 진짜 아유 진짜 반일 종족주의 쓴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 쓴 놈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을 하질 않나. 말세다, 말세 진짜.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독립기념관 누구로부터 독립을 했는지도 모르는 새끼들인가 봐. 참 한심하다 이게 대한민국 꼬라지가. 아휴. 여러분들 근데 난 아직도 아쉬워. 난 아직도 아쉬워. 뭐가 아쉽냐? 제 얘기가 좀 공감이 되면, 제 얘기가 공감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줘보세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종로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곽상원 변호사 좋은 사람이죠. 곽상원 변호사 너무 좋은 사람인데 종로는 아니야.
곽상원 변호사는 지금 국회 배지가 중요하면 오히려 인천이라는 더 안전한 지역에 곽상원 변호사를 보내서 원효룡이나 이런 하바리 새끼들을 유동규랑 경쟁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유동규랑 그 지역구에서 경쟁하면서 얼마나 유동규 새끼가 개소리를 하겠어요. 응? 그냥 곽상원 변호사가 원희룡 잠룡이금 뭐건 그런 곽상원한테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냥 죽여버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대권 후보로서 나는 종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응?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가 적어도 인천 계양, 대통령 후보가 인천 계양에 있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는 얼마든지 종로 나가도 이재명 당대표 이겨요. 이재명 당대표 종로 나가면 압승이에요, 압승. 곽상원 변호사도 인천 계양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응? 그리고 이낙연이가 버린 곳 이재명이 사수하는 의미도 있고, 응? 그런 거 좀 이런 전략을 못 세우나? 아니, 내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최재형 그 가짜는 애들 그냥 딱 꺾어버리고, 곽상원 변호사는 여러분들 종로에 당선된다 그래갖고 곽상원 변호사가 대선을 직행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잖아. 그럼 누가 봐도 종로를 수성하고, 정치 1번지 종로를 수성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낙연이 버린 대선 나간다고 버린 지역을 이재명 당대표가 다시 찾아오고, 이낙연 때문에 지금 최재형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난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도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인천에 가갖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나는 그런 모습도 좀 아쉬워. 진짜로 그게 조금 좀 아쉬워요. 근데 저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좀 조만간 어떤 결단을 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건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오늘 제가 주저리 2번 얘기했습니다. 2번. 이제 1번 이낙연의 꼼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과 이준석 낙성연대라고 떠들었는데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낙연이가 탈당할 때 민주당의 반응이 시큰둥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 나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김종민한테도 밀려갔고, 김종민은 이낙연의 직계 후배입니다. 왜 그러냐? 이원욱과 조응천과 김종민은 또 다 달라요. 어떤 색깔이 다르냐면, 김종민은 똥파리들과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종민 의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할 때, 그때 김종민 의원이 그 당시에 뉴비씨를 중심으로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 김종민 주변에 많이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나 옛날에 다스베이다나 뭐 저랑도 방송을 하고 그럴 때 문파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때 딴 사람들 같았으면, 일반적인 민주당 의원 같았으면 걔네들을 배척을 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절절매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봤어. 그래서 저 사람은 지지층이 똥파리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똥파리들이 가장 지지하는 게 이낙연이라는 걸 알아요. 김종민이가. 그래서 김종민이는 자기가 배지를 달고 있지만 이낙연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이낙연 밑으로 김종민이는 기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제부터 얘네가 헤어지기 위한 회의를 한다라고 느꼈냐면요. 김종민이가 이준석이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통합신당,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25일 날 창당대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통합신당. 근데 이낙연한테 전권을 주라고 얘기해요. 김종민이가 이준석이한테 총선 지휘권 전권을 이낙연한테 주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걸 못 받죠. 당연히 이준석이가 전권을 어떻게 줍니까? 이준석이는 사실상 그 신당 창당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상한 잡탕들이 들어오면서 유호정 막 그러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본인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처음에는 이준석이가 세 보이니까 뭐 이낙연 대표가 많은 양보를 해서 통합이 합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준석이가 얘기했잖아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쓰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낙연이 초라했는데 얘네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낙연이 이준석과 갈라서기로 마음먹은 게 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심각해요. 뭐냐면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작자들 있죠. 비명계나 친문계에서 이번에 하위 20%나 공천 탈락하면 갈 데가 없어요. 탈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진짜로. 벌써부터 김종민이나 이런 애들이 접촉하고 있어요. 김종민, 이원욱, 그 다음에 조응천.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탈당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탈당파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같이 뭐냐? 이준석 때문에 그 당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이 밖에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래도 민주당으로 가겠는데 이준석과 합쳐져 있으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이가 아따 이때다 싶어갖고 이준석이 받지 못하는 통합신당의 정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헤어진 거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판을 깬 거죠. 왜 그러면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봐도 공천이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김영주도 어떻게 보면 그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면 무소속으로 나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둥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 이준석이가 있는 그 정당으로는 민주당 출신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출신들이 공천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이준석이가 있는 정당과 합칠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이낙연이가 이때다 싶어갖고 벌써부터 어떤 소리가 도냐면요. 벌써 수십 명의 의원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탈당을 수박들이 이낙연과 김종민 이쪽에다가 이준석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때다 싶어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렇죠?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왜?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자기 따라오는 애들도 없고 그래갖고 조급한 마음에 이준석 따까리라도 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공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공천 학살이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의뢰가 많이 온대요 지금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삭 줍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건 국힘당도 마찬가지고요. 국힘당은 영남에 국힘당도 지금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이낙연 민주당이라는 애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쪽엔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새로운 미래라고 하면서 이낙연이가 사실 이준석이가 안 받아줄까봐 혼수 가져갔잖아. 혼수.
혼수 6억까지 챙겨갖고 갔는데, 그러니까 6억 들고 내가 이렇게 6억 준비했으니까 합당하자 준서가 6억으로 안 되겠니? 지금 혼수 준비해 갔잖아. 6억 혼수.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 돈만 받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수 반납한다고 얘기하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에는 현직이 양양자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나머지 4명을 결국은 이낙연이가 혼수로 장만해 갖고 가갖고 6억 받아 혼수 비용 6억 돌려줘야지. 그럼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6억은 뭐 국고에 반납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 통합신당은 의도적인 지금 사실 민주당의 컷오프 시기에 맞춰서 지금 오히려 이준석과 결별을 함으로써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의원들을 사실상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다. 응? 처음에 이낙연이 나갈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준석이도 사실 잘못된 합당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느끼고 이제 제3지대 이제 주도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자기 지지층이 붕괴가 됐죠. 사실 이준석이는 혼수 6억 받고 지지층 다 분열되고 자기 2030 펜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자기 지지층 이탈 위기가 있어서 이준석도 한치의 양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출신과 국힘당 출신이 만나갖고 한 놈은 이재명 때리고 한 놈은 윤석열 때리고 위장이원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합쳐봤더니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자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는 혼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돌려줄 것이냐. 결국은 결혼하기 전에 파혼했잖아. 응? 결혼하기 전에 파혼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가 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는 호남 분들 많으시죠? 얘네들이 결국은 호남 홀대론을 띄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새끼들 못된 버릇 딴 거 어디 갑니까? 호남 홀대론. 호남 홀대론으로 해갖고 이제 그 호남을 중심으로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벌써 예고돼 있잖아요. 송갑석 1순위, 윤영찬, 송갑석, 오영환 이런 애들 100% 다 탈당해요. 정말로 다 탈당합니다. 최야 내가 볼 때는 이놈들 지금 원내 교섭단체 꾸리려고 해요. 응?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 새끼들이 지역구에 나간다고 설칠 거 아닙니까? 응? 수도권 민주당의 의원들 지금 수도권의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의 125석 중에 지난 총선에서 100석 이상 얻었잖아요. 수도권에서 얘네들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어떤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으로 나와갖고 당선될 확률이 없죠.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지네가 당선되지 못할 건 알지만 이 새끼들 지역구 나올 거예요. 그럼 뭐냐? 민주당과 경쟁해서 결국은 국힘당 당선시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뛰쳐나오는 놈들은요, 국힘당의 한동훈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겁니다. 자기 배지를 박탈한 민주당의 이재명이 가장 이 새끼들은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차피 당선 못 될 거 민주당도 당선 못 시켜갖고 결국은 이재명의 총선 폭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새끼들이 지네가 자력으로 당선은 못 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호남 홀대론으로 해갖고 호남은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호남은 국힘당이 아무리 민주당이 후보가 2명 나와도 호남에서는 걱정이 없는데 수도권이 가장 문제예요. 왜 그러냐? 녹색정의당 방해하죠.
저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저 응? 낙엽이 새끼 파들 나와갖고 하면 국힘당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데가 최소한 10군데만 돼봐요. 수도권이 문제예요. 수도권이. 예.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지금 아마 이 새끼들은 목표가 이재명 죽이기예요. 이 새끼들은 목표가 이재명 죽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휘하는 총선에는 절대 이재명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없다가 이게 지금 가장 적어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지휘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뭐 이해찬 대표라든지 많은 이제 총선 기획단을 꾸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들 호남 홀대론 띄우고 민주당 탈당파들 모으려고 지금 이준석과 일부러 헤어진 겁니다. 이준석과 헤어진 거예요 지금. 안 그러면 모든 걸 양보했던 이낙연인데 안 그래요? 모든 걸 양보하면서 준석아 나 좀 받아줘. 갈 데 없어. 너마저도 나 안 받아주면 나 진짜 좆된다 준석아 라고 하면서 6억까지 혼수로 가져갔는데 6억 너 가져. 지금 밖에 나 나온다는 애들이 많아. 하여튼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이도 TK에서는 벌써 하얀 잠바 주문하고 있고 부산 PK에서는 무소속 연대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이는 이것도 이삭죽기 하려는 거고요. 아우 진짜 정치 더러워요. 정말 정치 더러워요. 조만간 취재를 해보니까 무슨 말이야. 말 실수지 등신아. 제가 보니까요 이 진짜 이 정치권이 이런 더럽고 매정하고 비정한 새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나는 이렇게 추접게 정치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정치 더럽게 해야 되나? 이 새끼들을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놈들을 그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여튼 예전같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이나 이 의원들의 가장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기네들이 민주당 안에 있어서 박수를 받고 지지율 40% 50% 받는다는 걸 몰라요. 민주당을 나가는 순간 2% 3%짜리라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걸 스스로들이 잘 몰라요. 그쵸? 이게 민주당이라는 큰 울타리가 얼마나 자기네들한테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 탈당하는 놈들, 여러분들 한 번 탈당했던 사람은 절대 탈당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 탈당해본 사람은 절대 탈당 안 합니다. 근데 저렇게 지가 배지 한 2번 달고 3번 단 놈들은 왜 탈당하려고 하냐면 나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돼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배지를 3번 정도 4번 정도 다룰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민주 진영이 그 사람한테 표를 집중해 준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탈당을 해보면 얼마나 밖에 나가면 자기가 1%도 못 얻고 2%도 못 얻는 부질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저는 꼭 탈당파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잘나서 배지를 3번 단 게 아니다. 당신이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배지가 가치가 있었고 당신을 응원했었던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한번 나가면 다시는 당신은 민주당에 돌아올 수도 없고 당시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어떤 민주당 공천 불만은 있는 자들이 탈당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계속 우리가 민주당 나가면 너희들은 3%도 안 나오는 여러분들 무슨 뭐 진보당의 후보 어떤 뭐 이런 소수 정당들의 후보가 인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민주당 후보에 밀려서 그 사람들이 늘 지지율이 안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늘 5%도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진보당의 후보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냥 40% 50%짜리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응? 소수 정당에 있는 후보들이 그 사람들이 못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라는 울타리가 너무너무 견고하고 잘 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후보도 민주당에 들어오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도 되고 민주당 보고 뽑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니까 뽑아주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뽑아주나?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꼭 그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도 몰라요. 특히 지방선거는 더 그래.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 나왔는지 정도는 알지만 가장 심각한 게 난 지방선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름도 몰라. 우리 동네 구청장이 누군지 나는 몰라.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몰라. 안 그래요? 이 사람들 그냥 민주당이라서 그 울타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지 알아야지. 나 우리 동네 시의원, 구의원 이름도 몰라요. 진짜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응? 왜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을 뽑냐? 국힘당보단 나으니까. 응? 그렇지. 교육감 선거가 어려운 이유가 왜 교육감 선거가 어렵냐? 씨발 정당이 없어요. 응? 정당이 없다 보니까 이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어떤 새끼가 진보인지 어떤 새끼가 보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응? 교육감 선거 같이 정당 없으면 유튜브 안 보는 애들은 국힘당 찍는다니까. 이 사람이 좀 나보여. 진짜야. 유튜브 봐야지 누가 진보 교육감인지 알지.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은 민주당 투표는 총선 대선은 민주당 찍다가도 교육감 어마어마한 사람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는 당락이 어디서 좌우되는 줄 아세요? 1번 받냐 2번 받냐 거기서 당락이 좌우됩니다. 교육감 선거는 1번 아니면 2번에서 당선돼요. 3번 넘어가면 거의 당선 안 돼요. 왜 모르니까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되거든. 왜 민주당인가 이 사람이 민주당인지 국민의힘인지 모르니까 1번 아니면 2번 찍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교육감 선거는 3번 지나가면 뽑기 잘못해갖고 3번 지나가면 꽝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 잘 모르면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잘생긴 사람 찍고 인상 좋은 사람 찍고 그래서 제가 우리 탈당파들 내 얘기 혹시나 지금 탈당하려고 혹시 잔머리 굴리는 분들 있으면 당신들이 잘나서 3선 재선된 게 아니다. 민주당이라는 적어도 정권을 3번이나 잡아본 저력 있는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선된 거다. 지금 무슨 컷오프 당했다 그래갖고 탈당하면 내가 이 지역구에서 2번이나 해먹고 3번이나 해먹기 때문에 내 조직이 탄탄해. 나는 여기서 무소속으로 나가도 돼. 천만의 말씀. 10%도 안 나와. 10%도 안 나와 니들. 10%도 안 나와. 주제 파악을 해라. 여러분들이나 나나 아무나 민주당에서 공천 받아갖고 그 지역 나가봐. 1등 아니면 2등이야.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수도권에서 민주당 공천만 받아봐. 1등 아니면 2등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나가도 1등 아니면 2등이야. 지네가 잘나서 맨날 뭐 아깝게 떨어져? 야, 나도 내가 공천 받으면 아깝게 떨어져. 아니면 난 당선이야. 어?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울타리가 얼마나 니들 여태까지 보호해줬는지 알아야 돼. 니들 나가면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 것만 알아. 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다는 것만 알고 있어라.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이 정말 착각해. 지가 잘나서 3선 4선 됐는 줄 아는데 민주당 나가면 끝이다.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총선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무조건 이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정부의 국민들 입틀막, 오만과 독선, 검사 독재 10년 겪고 싶습니까? 이거 꼭 얘기하세요. 그렇죠? 한동훈 나달 때마다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사 독재 10년 겪고 싶습니까? 이 총선으로 여러분들 치러야 돼요. 그래서 미워도 민주당, 검사 독재 막을 정당은 민주당.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좀 하면 아마 잘 될 겁니다.